머니쇼입니다. 머니 시즌 플레이가 오늘 또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시장은 가는 종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도주, 자동차, 화학, 정유, 또 금속 관련주 이런 주도주 종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계속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엔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지 말라라는 격언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너무 빨리 뛰어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오래 앉아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빨리 뛰어내려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뛰어내려도 안 되고 이것이 주식시장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바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조금씩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너무 일찍 뛰어내리지 않게 되고 또 너무 일찍 뛰어내려서 당하는 미련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뛰어내리지 않기 위해서도 강세장에서 분할 매수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안이 됩니다. 어닝 시즌 플레이를 이겨나가십시오. 이번 주에도 어닝 시즌이 계속 이어지지만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시장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핵심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주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과 기술주들은 기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예상하고 리포트를 오늘 또 디스카운트 하향 조정을 자꾸 하고 있군요. 그만큼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일단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이 위로 갈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정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러한 실적 기업들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등급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시장 참여 전문 투자가들은 시장 조정에 대비해서 풋옵션 매수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외의 시장 조정에 대비하겠다라는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까지 방어 진지를 구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번 주간에는 시장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렇다면 투자 기회는 어느 쪽으로 찾아봐야 될까요?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또한 기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저 달러를 통화를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이 인플레이션이 중국으로 부담이 가서 중국이 물가를 올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도 줄어들고 또 소비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주가에 부담이 될 때가 돼간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플레이션입니다. 중국의 식품값 또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제품 가격에 전가가 되니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리플 효과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것이 시장의 경계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계요인으로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우리 한국의 수출에 도움이 된다. 중국의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구매력이 커져서 우리 한국의 제품을 많이 수입할 수 있는 섹터라면은 차이나플레이션은 위안화 강세로 연결돼서 오히려 우리한테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투자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안화 강세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위안화 강세 이꼴 아시아 통화 강세, 이것이 전 세계 투자 자금을 아시아로 유입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결합되어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또 투자 기회를 어떤 것을 투자 기회를 줄지 우리가 차트를 일단 위안화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위안화의 흐름의 최근 차트를 보면은 최근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길게 지난 한 10년간의 차트입니다. 위안화가 끝없이 강세로 가고 있지요. 달러는 끝없이 약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 강세로 유럽 재정 리스크 때문에 강세로 한번 충격을 줬지만 큰 전체적인 흐름은 꾸준히 약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장기 추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 약세로 갈 것이고 위안화는 더더욱 강세로 간다. 이것이 환율 흐름, 통화 가치의 흐름에 대한 장기 추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더욱더 이어질 것이고, 최근의 흐름으로 압축해서 본다면은 요 흐름이 여기 있는 요 흐름만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최근의 위안화 강세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연초 들어와서 이 위안화 강세 흐름이고 달러의 약세 흐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역상관관계를 그리고 있고, 이 역상관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흐름은 큰 변화가 없다. 이것이 통화 시장에서의 펀더멘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감안한다면은 위안화 강세는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안화는 더욱더 강세가 되고, 그 강세는 결국은 위안화의 구매력의 확대가 되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강화된다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안화를 들고 해외에 나가면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의 구매력이 커지는 효과를 우리가 노려서 투자 기회를 찾고,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찾으면은 그것이 바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위안화 강세 수혜주에 대해서 좀 좁혀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안화 강세 수혜주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확대해서 너무 광범하게 보면은 좀 오버할 가능성이 많다. 시장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위안화 강세를 보더라도 조금은 핵심적으로 축소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인식하기가 쉽고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위안화 효과는 화장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화장품은 중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한류와 관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한국의 브랜드 있는 화장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위안화 강세가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면세점에 와서 좀 더 많은 아모레 화장품이나 한국의 화장품들을 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추측이 조금 오버센스인지 애널리스트를 연결해서 한번 위안화 강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화장품 담당 애널리스트 김혜림 애널리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원님 리포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리포트는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이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좀 더 좋게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의 다소 걱정스러운 리포트도 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까요? 아니면 조금 미흡한 수준인가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1분기 실적은 5월 중순경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약 5,97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이 시장 컨센서스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정치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9% 증가한 5,837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만큼 증가한 1,442억 원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몇몇 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는 중국 시장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 1분기에 그만한 성장 동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서 다소 좀 불만스러운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위안화 강세 수혜주, 아모레 화장품 같은 이런 대표주에 가시적으로 지금 올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중국 사업은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1분기 실적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약 중국 법인이 3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약 10% 정도는 기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역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 기여도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국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위안화 강세가 좀 더 강화된다면은 중국 사람들이 아모레 화장품 구매를 좀 더 많이 할까요? 중국에서의 사업은 순항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매출의 약 30% 정도가 면세점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쪽 매출도 백화점 전체 성장률보다 최근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아모레 화장품의 적정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적정 주가를 14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의 강한 지배력을 고려했을 때 내수 부문에 있어서도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 사업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140만 원의 적정 주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현대증권 김혜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아모레 화장품 그야말로 독점적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가지고 있는 화장품 대표적이죠. 아마 독점력 가치라고 따진다면은 기업 가치는 밸류에이션, 일반 시장 밸류에이션의 2배 가격을 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시장 위안화 강세 수혜, 중국 성장 동력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기업 가치는 아직도 한참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안화 강세주, 위안화 성장 강세주 아모레 퍼시픽 진단해봤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닝 시즌 플레이 아직도 유효한 한창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이죠. 그러나 이번 주 기업 실적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할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은행주들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대감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지금 차이나 플레이션 때문에 다소 조정이 올까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전문가들이 시장에 대한 방어진지를 조금씩 구축하는 모양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달리는 말에서 모두 뛰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되 오늘 같은 날은 또는 이번 주에는 위안화 강세 플레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플레이,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위안화 강세 플레이로 시장을 이기십시오.
화학주, 너무 가는 종목만 가는 거 아닌가요?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말라는 의견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번 주에도 자동차, 화학주의 강세는 이어질까요? 기회를 놓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어떤 시점을 진입 기회로 봐야 합니까? 예, 주도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강세가 얼마나 갈지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주도가 강세가 가면은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 기간 또는 몇 개월간 오버슈팅 할 수도 있습니다. 버블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버슈팅까지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거니와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높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측정과 주가를 정확하게 매칭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지 말아라는 격언이 바로 오버슈팅이 한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왔다고 해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오래 남아있어도 또한 버블이 붕괴될 때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대응을 하면은 그러한 오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트레이딩 방법이 됩니다. 기회를 놓친 투자자분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도 있지만 너무 급하게 마지막에 늦게 뛰어오르는 그런 오류도 또한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분할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기회를 못 잡아서 매우 초조해하는 구경만 하신 투자자분이 있다면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올라타면 너무 늦게 올라타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단계적으로 대응하면 투자 기회를 놓쳤다라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시세에 추정해서 급히 올라타는 것보다는 느긋하게 조정을 기다려서 올라타고 있는 사람이 차익 실현을 조만간 하게 됩니다. 차익 실현할 때 느긋하게 조정을 기다렸다가 올라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오늘 또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규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은 심택을 투자 종목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네. 추천하셨던 종목부터 간단히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시죠. 일단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은 이제 LS 산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그리드 대표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추천드렸던 날 종가가 약 한 79,9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소폭 지금 한 82,800원 정도로 지금 소폭 좀 상승을 해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입니다. 2011년도 올해부터 이제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다. 신규 매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9만원 이상, 1차적으로 92,000원까지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S 산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사의 내용, 성격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만, 심택, 주로 이 IT 또는 IT 부품 회사들은 이 회사 제목도 영어로 표시해서 어려울 뿐 아니라, 네. 또 부품의 핵심 내용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먼저 이해를 하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회사 소개부터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소개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심택을 치시면 회사 탐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탐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탐방하시면은 회사를 그야말로 비행기 타고 한눈에 내려다보듯이 환하게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바로 제품의 그림 사진이 나와 있죠. 바로 이 PCB, 이 PCB가 핵심 이 회사의 사업 제품인데 이 사진으로 그냥 한눈에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심택은 바로 이것을 우리말로는 PCB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인쇄 회로기판.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프린티드 어떤 이런 영어 약자를 해가 PCB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쇄 회로기판은 모든 IT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부품, 핵심 부품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회사가 지금 규모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회사 소개를 보시면 여기 비전도 뭐 보시고 연역도 보시고 CEO도 보시고 임원 소개도 한번 보시고요. 임원들이 아주 훌륭하신 임원들이 많군요. 쭉 한번 아는 사람 있는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제품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품 메인보드, 제일 주제품, 주력 제품. 여기 바로 이런 서버에도 들어가고 데스크탑 PC에도 들어가고 노트북 PC에도 들어가고 또는 휴대기기. 휴대기기는 아마 뒤에 패키지 다른 쪽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PCB가 이렇게 사진으로 돼서 잘 내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패키징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패키징하는 회사인데 이 패키징을 아주 오랜 축적된 노하우 기술이 있어야 이것이 불량도 안 나고 음질의 또는 에러도 안 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부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이게 규모가 세계 최대다. 이것은 경쟁사가 많기 때문에 세계 최대일 뿐 아니라 또 경쟁사를 비탈 만한 기술력, 압도적인 그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춘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하신 최민규 과장께서 추천 근거에 대해서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을 오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는 이제 일정 부분 성장 궤도에 이미 올라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갓 성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코스닥 IT 업종, IT 그런 종목들처럼 뭐 매년 100%, 200% 성장을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성장률은 조금씩 둔화되지만은 이 회사의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제 저평가 매력의 부각입니다. 현재 약 한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 약 4,50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이제 올해 2011년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해서 PER이 현재 6.2배 정도의 6.2배 정도밖에 부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가가 우상향으로 해서 조금씩 안정적으로 상승한 거를 보실 수 있으시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실적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직 약 한 PER 기준은 실적 예상치 기준에 한 6.2배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굉장히 좀 저평가를 현재는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심택의 가장 큰 경쟁 업체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한 번쯤은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만 대덕전자입니다. 같은 이제 PCB 업종에서 속해 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지만은 대덕전자는 현재 PER 멀티플 약 한 9.7배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부여를 받고 있지만은 심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주가가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약 한 멀티플 6.2배 정도밖에는 현재는 부여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두 종목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심택 쪽이 훨씬 더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됨에 따라서 올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업황에 대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왔어. 어제 어닝 쇼크로 잘못 인식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 어닝 쇼크가 2분기에 해소되려면은 2분기에 대한 전망도 괜찮아야 되는데 2분기 전망이 지금 미국
그 애널리스트들이 조금씩 지금 리포트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국내 이란 우리 심텍 같은 회사에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지 2분기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때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그 순이익 기준으로는 그 실적이 대폭 좀 하락하는 정도로 이렇게 좀 현재는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순이익 부분은 지금까지 심텍 같은 경우에는 키코 관련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쪽의 환차손 부분이 작년도 2010년도 1분기에 그 순이입됐던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순이익 부분은 좀 증가한 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기당 어떤 비용 증가라든가 아니면 환율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조금 줄어든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줄어든 것은 맞지만은 연간으로 또는 2분기 살펴봤을 때 지속적으로 연간 실적 기준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2011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가 현재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 가격이나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죠? 현재 적정 가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덕전자, 그 가장 큰 경쟁업체인 대덕전자가 현재 한 9.7배 정도의 PER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심텍은 지금 현재 키코 리스크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올해 그 예상 EPS 2,500원 정도의 그 PER 한 8배 정도를 부여를 해서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리스크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IT에 대해서 지금 투자 리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일본의 그 대지진 그 피해, 그러니까 공급 체인의 장애 또는 붕괴로 인해서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고 핵심 부품이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핵심 제품들이 생산 차질로 판매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애플 주가까지 꺾여 있고 또 인텔 주가까지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렇게 지금 2분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 2분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도 만약에 그 서프라이 체인이 우리 한국도 완전히 100% 국산화가 돼 있다면은 영향이 없겠지만 핵심 부품은 또 일본 의존도가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여파가 미친다면은 2분기 전망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가치 평가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1분기 실적이 꺾였기 때문에 2분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 지진 효과 때문에 관련 부품들이 이제 제때 조달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부분의 제품들의 원재료 부분,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 국내사들,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두산 쪽에서 현재는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관련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경쟁사들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 심텍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약 한 93% 정도 하는 기업이므로 그 일본 지진에 따라서 그 일본 지진이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출주에 대한 리스크인데 환율. 네, 맞습니다. 예, 원화 강세가 지금 계속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환율이 연말까지 계속 하락하고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면은 기존의 수출 환율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가격이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원래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예상을 하신 것인지. 그 환율 부분의 리스크는 이제 수출 관련 기업들은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텍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 수출을 하고 그중 약 30% 정도를 원재료를 매출을 하므로 전체 매출의 약 한 60% 정도가 이제 환율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 현재 저평가받고 있는 펀더멘털 자체가 환율 리스크를 억누를 만한 그 정도의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존재를 하지만은 실적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 감안해서 최종 판단 결론을 내려주시죠. 2011년도 주가는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키코 부분도 현재는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올해 꾸준한 우상향하는 주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바이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닝 시즌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발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낮추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 또는 조정에 대한 조심스러운 경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섣불리 뛰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지나치게 편중돼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위안화 강세 또는 차이나 플레이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이꼴 원화 강세 수혜주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화장품 대표주 아모레퍼시픽 또는 OEM 화장품 대표주 한국콜마 이런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고 그 성장 혜택을 앞으로도 많이 볼 수가 있으며 위안화 강세 효과는 더더욱 그 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위안화 강세, 차이나 플레이션 수혜주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어 보시고 이번 주에도 어닝 플레이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